선생님, 이런 저희가 암생존자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이런 걸 생길 때는 저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은 뭐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제가 배워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너무 씩씩하게 이렇게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근데 심리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두렵다는 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새로운 거, 알 수 없는 영역에 뭔가를 할 때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막 굳이 뭐 몰아내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제 거기에 휩싸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조금 인정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두렵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결과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이나 재발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고, 내가 전이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도 잘 받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이를 잘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눈을 돌릴 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미 암에 걸렸고 뭐 치료를 끝냈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식습관을 통해서 또 계속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암 생존자 분들께서 치료로 인해서 체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외모적인 변화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이제 심리적인 변화도 있으실 것이고 또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런 내가 예전과는 다르구나 이런 변화를 또 실감을 하시고 또 사실 그렇게 되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밝으시니까 이런 자존감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다시 회복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암 중에는 머리 빠지고, 그리고 처음에 저도 이제 항암 한다 그러면 다들 살 빠진다 이래가지고 사실 조금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20kg가 쪘어요, 항암하고. 거울은 잘 안 봤는데 TV를 보다가 누워서 TV를 보면 딱 TV가 갑자기 암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검정색 TV 안에 제가 보여요. 하얀색 백 돼지 한 마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TV를 부셔버리고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외적인 변화가 되게 심했고, 저는 거의 하루에 4시간 이상 잘 안 잤었거든요, 원래. 체력이 되게 좋았어요. 헬스하고 일 갔다가 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조금 자고 헬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10분 딱 걸었는데 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줄줄 내리는 거예요. 체력이 미쳤구나. 그래서 약간 좀 오기로 일을 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딱 했는데 그날 바로 혈뇨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해서. 체력도 이렇게 바닥이 났고 외모적으로도 너무 변화가 있었고, 자존감, 진짜 저 거울 보고 셀카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I love myself를 항상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거울 보고 셀카 찍고 웃고 이런 거 저보고 제가 보고 저 좋아하고 예쁘다 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존감이 뚝뚝 떨어져서. 그래서 일단 살을 뺐죠. 왜냐면 저는 부인과 쪽 암이기 때문에 호르몬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살을 빼라고 하셨고, 그래서 살을 뺐더니 어느 정도 자존감이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거울 보고. 됐어. 네가 암환자 중에 제일 이뻐. 괜찮아. 네가 암환자 중에 제일 이쁠 거야. 야, 너처럼 예쁜 애 없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문을 했고, 저희 엄마 옆에서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 돌았구나. 근데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저 혼자 되게 다독거려주고 운동하면서 성취감 얻고 10분 걷고 그 다음날 20분 걷고 그 다음날 30분 걷고 괜찮네? 내가 좋아하는 헬스장 다시 가볼까? 헬스장 가서 쇠질한다고 얘기하죠. 쇠질하고 무게치고 스쿼트 예전에 맨몸으로도 못했는데 10kg 치우고 20kg 됐다. 나다.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조금씩 성취감이라는 걸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게 자존감을 조금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저도 똑같아요. 항암하면 이제 TV에서 보면은 살 쫙 빠지고, 근데 저는 아프기 전부터 이제
조금씩 야금야금 살이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찌지 했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몸이 안 좋으니까 쪘던 거고, 항암하면 TV에서 본 것처럼 버라이어티하게 내가 쫙 빼서 나갈 수 있겠다. 그냥 아픈데 이거라도 얻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더 찌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근데 특히나 저는 이제 결혼 전까지 춤을 췄었고 항상 그런 몸매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살이 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2, 3kg만 쪄도 이제 막 무리하게 다이어트해서 몸매를 했었는데, 이제 몸이 일단 그때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 친구들은 아직 다 날씬하고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퍼졌지?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이상해 보이고, 방사선을 끝나고 나니까 피부가 이제 한 방에 훅 갔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자랑할 거라고 피부 하나였는데 그 피부가 이제 훅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약간 거울 보는데 좀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막 이렇게 주름이 좀 더 는 것 같고, 남편은 안 늙는 것 같은데 나만 늙은 것 같고, 그러면서 약간 남편이 이제 조금 꼴보기 싫어지고 혼자만 계속 이게 안 늙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을 썼어요. 나한테 돈을 좀 투자를 하자. 내 얼굴에 쓰는 거 아까워하고 막 이랬는데, 좀 화장품도 조금 더 비싼 거 한번 써보고, 마사지도 한번 받으러 가보고, 그래서 이제 생전 안 하던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골반 림프절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운동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던 스트레칭도 아예 안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 몸이 이제 쓰레기가 됐구나. 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다 됐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반대로 인정을 했어요. 내 몸의 수준은 지금 여기구나. 내가 자꾸 이거를 인정 안 하고 계속 옛날 걸 생각하면, 왜냐면 전 진짜 말처럼 뛰어다녔으니까, 무대를 뛰어다니고 이제 일도 항상 뛰어다니고 이런 일을 하다가 멈춰 있으니까 계속 옛날 생각만 하면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 내 수준은 지금 여기니까 다시 하나씩 해보자. 스트레칭도 90도, 오케이, 오늘은 90도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태고, 피부도 계속 이제 좋은 걸 바르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돈 쓰고 행복을 찾자. 그래서 돈 쓰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남편 애한테 먼저 주기 전에 나한테 넣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실천하면서 조금 더 저를 아끼고, 저한테 조금 더 해도 된다라는 그런 거를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지금 말씀하신 게 공통적으로 어떤 작은 시도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또 이런 게 두 개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우리 우뚝이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존감을 회복하셨을까요? 저는 두 분과 반대로 살이 완전 많이 빠졌거든요. 지극히 다들 아시는 항암의 부작용으로. 그리고 위를 없애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데다가 항암까지 하니까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서 원래 63kg 정도 나갔었는데 수술 받고 항암하니까 48kg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48kg일 때는 앉았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았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근육도 없고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누워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있으니까 더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밖으로 싸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항암을 첫째 주에 하고 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만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일상생활이 가능은 하거든요. 조금 벅차더라도.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좀 있어가지고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래도 일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느꼈었고, 그리고 남은 평일에는 노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한 번씩 어디 카페도 가고 쉬었다 가고 했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 그럴 때는 내 병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 살이 빠졌냐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너 같이 놀러 가자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걸로 되게 위로도 많이 받았었고, 또 한 가지 자존감 떨어졌던 거는 밥을 진짜 못 먹었거든요. 그 수술하고 와서 식탁에서 밥 한 술을 딱 떠서 입에 넣었는데 별 생각 없이 넣었는데 바로 토했어요. 한 숟갈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마다 달라서 먹는 거는 반 공기만 평생 먹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노력하기에 달렸다라고 해서 저는 진짜 토하고 먹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밥 한 공기도 먹는데 꾸준히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바뀌는 게 느껴지고, 내가 아까 세질 말씀하셨다시피 할 수 있는 무게도 바뀌기 때문에, 저 원래 20kg 스쿼트 못했는데
요즘 130kg도 하거든요. 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데 선생님 이제 이 세 분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제 개인별로 맞춤 자존감을 이제 회복을 했는데 또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께 어떤 자존감 회복의 어떤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세 분께서 아주 예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자아 존중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거,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괜찮고, 아직 내가 암이 있지만은 좋은 점이 많이 있다. 나 자체를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단계일 수 있고요. 또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 작은 거라도 물론 이제 암 치료에 따라 가지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성취감을 얻어가는 거,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에서 비교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비교라는 것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라는 그 행위 특성 자체가 보통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남은 잘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가상의 존재와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교하는 대상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상의 뭔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늘 이게 내가 비교를 하는 순간에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시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하게 그렇게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비교는 내가 지는 게임이니까 진짜 근데 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거울 보시고 사랑해, 네가 최고야,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제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 분을 딱 뵈니까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게 변한 것 같은데, 이 선생님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고 또 암 생존자에게 회복 탄력성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 다시 분명히 타격을 받겠지만은 다시 올라와서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스트레스 받아도 이렇게 툭툭 잘 털고 또 그 다음 날 일하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회복 탄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암 환자뿐만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인들도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은 이제 정신질환 발병률이 떨어진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암 생존자가 아니어도 이 삶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확실히 암 겪은 이후에 좀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암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맨날 아침에 눈 뜰 때 어르신들이 좀 그러죠. 아우 죽겠다, 아우 죽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입버릇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통증에 한 번도 개운하게 일어난 적이 없어서 맨날 아침에 아우 죽겠다, 아우 죽겠다, 아 또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났었는데, 이제 치료를 하고 저도 지금 3년 차고 이제 완치로 가고 있는데, 그냥 수술 끝나고 그냥 눈 뜬 오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눈을 떴어. 내가 이렇게 눈을 떴다니 감사하다. 그리고 원래는 생일에 되게 감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생일 뭐 그거 그까이 거 뭐 태어난 거 이랬는데, 딱 치료 끝나고 이제 하루하루가 그냥 매일 생일 같은 거예요. 나 오늘도 태어났어. 오늘도 다시 태어났어. 이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내가 아침에 뱉는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지겠구나 해서 요즘은 그냥 조금 힘들어도 몸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도 내 생일이다.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다시 태어났어. 그럼 오늘도 신나게 지내보자. 그래서 좀 계속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네. 좀 딴 생각하셨죠? 아니요. 생각 안 했어요. 네. 암 이후에 이제 본인이 긍정적으로 변한 부분. 저 원래 긍정적이었거든요. 다들 다들 모르시겠구나. 어쨌든
저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되게 처음에 생각해보면 수술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한 거고 항암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건데 저는 좀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문득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밥 먹다가 안 넘어가면 내 수술했구나 이러면 생각이 들 때 그래도 살아있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한 마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암에 걸리고 나서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남 시선 되게 많이 신경 썼고,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도 공감이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용기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암에 걸리고 나서 삶은 유한하다라는 걸 깨달았죠. 나는 평생 살 게 아닌데 왜 저 사람 신경을 쓰지? 왜 저 사람이 나랑 평생 갈 것도 아니고, 어쨌든 평생 나랑 갈 거는 난데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조금 더 저를 많이 돌아봤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뭐 먹고 싶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싫어하면 거절하고,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건 그 사람 몫인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덜해졌고, 예전에 암에 걸리기 전에는 어깨가 항상 딱딱하게 뭉쳐져 있었는데 요즘 어깨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할 말하고 살아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또 나를 사랑하고,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이제 암 진단받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니까 이게 가능했는데, 네, 선생님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조언,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암 생존자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진료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또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이제 인정한다는 거는 꼭 암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많이 힘든 일입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근데 있는 그대로의 이제 삶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그 삶을 이제 존중해준다는 것이고요. 사실 암이라는 거는 암이 삶은 아니거든요.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네, 경험일 뿐이고, 절대로 그 삶 자체를 암으로 대처를 하거나 내가 암을 치료하는데 모든 힘을 쏟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실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도 해도 아픈 부분들이 생기고 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도 만들어집니다. 예, 다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암이다 아니다 구분 선상에 두는 것보다는 그냥 그걸 전체 하나의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제 벽돌을 쌓는 우화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이제 한 예를 들면 100개 정도를 쌓거든요. 쌓는데 2개의 벽돌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이 어떻냐 이렇게 스승이 물으니까 저 2개의 벽돌 때문에 벽을 부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암이라는 거는 나한테 삐뚤어진 2개의 벽돌일 것이고요. 거기에 사실은 훨씬 더 내 삶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나라는 존재도 훨씬 크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훨씬 크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